안녕하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전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거 말고요. 이번 영상은 투시도법에 대해 배워보는 영상인데, 첫 번째, 투시란 무엇이고 왜 쓰는지, 두 번째, 투시의 종류와 투시를 배우기 위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요소, 세 번째, 기초 투시 중 1점 투시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의 길이 때문에 2, 3점 투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4점 투시인 4점, 5점 투시도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시란 뭐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릴게요. 투시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은 캔버스나 아니면 종이 같은 평면적인 공간이 대부분이죠. 이러한 공간을 평면의 개념인 2차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지내는 공간은 평면으로 생겨 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죠. 입체적인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차원에, 즉 캔버스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물건, 즉 3차원을 여기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투시예요. 투시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사용을 한 고전적이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하나의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시의 종류와 투시를 배우기 위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시의 종류는 1, 2, 3점 투시를 기초 투시 혹은 기본 투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상황에 따라 4점 투시가 쓰입니다. 투시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수평선과 소실점입니다. 수평선과 소실점은 뭐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의 사전적 정의는 1번 물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2번 중력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선, 3번 수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액자를 들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선의 끝에서 하늘과 땅이 나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의 눈높이이고, 그래서 수평선을 다른 말로 수평선, 눈높이, 아이레벨이라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이레벨은 EL이라는 축약어로도 많이 쓰이니 꼭 알아두세요. 수평선을 알아봤으니 소실점을 알아봐야겠죠? 소실점이란 방금 배웠던 지평선 앞에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찍어놓은 가상의 점이며,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물체가 아주 멀어져서 점처럼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투시선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모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초 투시인 1, 2, 3점 투시 중 1점 투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투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깊이, 수평선, 수직선 세 단어를 기억해두고 갑시다. 1점 투시의 경우 수평선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수평선은 지평선, 눈높이, 아이레벨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수평선 앞에 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볼게요. 1점 투시에서는 물체를 그릴 때 수평과 수직으로 물체를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수평의 선으로 잡아주고 높이는 수직인 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면인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투시를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 즉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자를 입체적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옆쪽에 가상의 점, 즉 소실점이라는 걸 찍은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체가 작아져서 소실이 되는, 점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체의 각 꼭지점에서 연장선이 투시선에 의해 소실점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자의 한쪽 면의 꼭지점에서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물체가 한없이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바로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수직인 선, 높이의 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화를 해볼까요? 앞에 있는 상자의 투시선을 지나는 똑같은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자도 수평과 수직의 선으로 그어주어 크기를 정해주겠습니다. 앞에 있는 상자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상자를 B라고 가정했을 때 A 상자와 B 상자의 실질적인 크기는 어떨까요? 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죠? A 상자가 더 커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 즉
꼭지점 앞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자를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수평과 수직인 선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꼭지점에서부터 소실점으로 가는 투시선을 잡아주는데 이 상자는 오른쪽으로 와 있으니 첫 번째 그렸던 상자랑 입체적으로 보이는 면이 달라지겠죠. 마저 상자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양 옆으로 상자를 그려보았습니다. 눈높이에 상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아이레벨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를 위로 올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상자를 위로 올려서 그릴 때는 높이의 선인 수직인 선을 사용해서 상자의 위치를 잡아준 후 수평인 선을 사용하여 상자의 크기를 잡아줍니다. 상자의 앞면이 나왔으니 각각의 꼭지점에서 뻗어나가는 투시선을 줘야겠죠? 투시선은 소실점을 향해 뻗어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짠! 이렇게 되면 한쪽 면이 평면, 두쪽 면이 입체로 보여지네요. 이 부분에서 하나의 팁 들어갑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무슨 면이 보이나요? 바로 아랫면이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었던 선을 수평선, 지평선, 눈높이, 아이레벨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의 시선인 겁니다. 이 시선에서 위쪽으로 물체가 올라갔죠? 우리의 눈높이가 물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낮은 이라는 영어가 뭐죠? 바로 low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앵글을 low 앵글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에도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높이의 선인 수직의 선으로 상자를 쭉 내려오고 수평으로 상자 크기를 잡아줍니다. 꼭지점에서 소실점으로 뻗어나가는 투시선을 그려줍니다. 이 상자의 경우에는 무슨 면이 보이죠? 바로 윗면이죠. 우리의 시선이 위에 있고 물체가 아래에 있는 앵글입니다. 높은 이라는 영어 high를 사용해서 하이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시에 대한 설명 및 투시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 2가지 그리고 1점 투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도형 그리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설명해드리기가 힘드네요.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봐 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이해가 잘 안되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투시 잘하는 방법은 투시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본 도형인 상자로 여러 위치에 다양한 크기로 상자를 그려보시는 게 실력이 제일 빨리 늘더라고요. 투시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꼭꼭 참고하셔서 투시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전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